네, 지금부터 2014학년도 영천여자고등학교 학교 활동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체된 관계로 국민들에게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찾아주신 학부모님들께 신덕덕 본교 부장선생님께서 인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인사드리겠습니다. 신덕섭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많이 좀 설레고 걱정이 됩니다. 저는 작년 9월 1일자로 오늘 교장으로 부임을 했고요. 개인적으로는 정확히 20년 전에 4년간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낯설지 않고요. 그때보다 학생 수는 많이 줄었지만 제가 막 지원해서 때를 써서 본교에 오게 됐습니다. 제가 온 이상 저 교장 아니었으면 학교가 더 좋았을 텐데 나는 적어도 후회는 하지 않도록 하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밖에 저도 어제 동네에 중등 교장 협의회가 경주에서 있어서 다녀왔습니다만 벚꽃이 한참 절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바쁘시겠지만 봄꽃도 좀 만끽을 하시고 힐링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입시 설명회 때도 그렇고 입학식 때도 그렇고 저희들이 좀 소개 말씀을 올렸지만 또 처음 듣는 분도 계신 것 같아서 간략히 좀 저희들 상황을 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외형적으로는 기숙사하고 급식실 리모델링을 수능 끝나자마자 시작해서 2월 28일 날 완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급식실은 요즘 호텔 카페형으로 해서 지금 조금 한 2% 부족합니다만 꽤 괜찮은 시설로 학생들이 밥만 먹는 곳이 아닌 머무를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음식에 대한 만족도는 꽤 높은 편이고요. 기숙사도 좀 오래됐었습니다만 주 핵심이 학습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대학생들끼리 도란도란 모여서 얘기하고 토론할 수 있는 공간들을 최대한 많이 활용을 했고요. 밑에 바닥에 전열이 들어오는 온돌 공간도 많이 확보를 해놓고 분임토리도 해놓고 독서실 형태로 공부도 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무엇보다도 방에 한 방에 2명 들어가는 2인 1실과 1명 들어가는 1인 1실도 있습니다. 52명의 학생이 있는데 더 많이 수용 못해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일단은 랜덤으로 1인 1실과 2인 1실을 선택을 하게 했고요. 6개월 좀 지나보고 의외로 1인 1실을 더 선호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학생들도 있어요. 또래랑 사귀기 위해서. 아무튼 효율적인 방법을 학생들 의견을 수렴해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만 제가 자랑하고 싶은 것은 방방이 욕실과 샤워실이 다 있습니다. 1실, 1욕실, 1샤워실이 다 있습니다. 따로따로. 그리고 공동 화장실과 공동 욕실 물론 있고요. 세탁실 있고 세탁기, 건조기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공사하시는 소장님께서 제가 공사를 많이 해봤지만 이렇게 잘 짓는 기숙사는 처음 봤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소방관도 지금 좀 오래돼서 새로 리모델링을 하려다가 새로 완전히 듣고 후관 공사를 할 때 새로 개축을 합니다. 후관 공사는 이제 그린 스마트 스쿨이라고 해서 40년 넘은 학교를 대상으로 학교에서 학부형님들이 오케이 하시면 새로 듣고 새로 짓습니다. 지금 아까 잠깐 나왔는데 이따 근무부장이 소개 말씀 올리겠습니다만 후관을 완전히 듣고 이 앞으로 조금 당겨서 본관과 구름다리 형태로 연결해서 최신식으로 건물이 나갈 겁니다. 이렇게 보십시오. 그래서 올 여름 방학 때쯤 해서 공사를 시작해서 2년인데 1년 반 만에 해도 이래가지고 실장님이 고생하고 계십니다만 1년 반이면 그린 스마트 스쿨이 완성이 됩니다. 지금 현재 있는 1학년들은 여름 방학 전에
모듈러 교실이라고 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칠곡에서 전시회도 하고 있고 경북뿐만이 전국에 이런 모듈러 교실을 이용해서 많이 새로운 신축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9시 뉴스에 요만큼 또 불만스러운 얘기가 안 나오고 있죠. 현재 교실보다 더 좋은 시설로 모듈러 교실이라는 것을 학교에 들어와서 학생들 1학년들이 전혀 오히려 더 좋은 환경에서 수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완벽히 하고 있습니다. 교육과정 쪽에는 우리 교부장님도 뭐 어떤 설명이 따로 있겠지만 꽤 저희들이 경쟁력 있는 그런 교육과정을 만들어서 제가 작년 9월에 왔으니까 전임 교장의 학교 경영 방식을 존중하고 제가 와서는 원래 새로 2가지 슬로건을 걸었습니다. 학력과 인성, 생활지도 쪽이 되겠죠. 모든 뭐 친구 관계도 그렇고 이런 것을 바르게 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나중에 적어도 원하는 학과 전공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 원래 큰 목표입니다. 학부모님들도 중학교와 또 다르게 고등학교 때문에 특히 상해인 어머니들께서는 지금 뭐 8개월 채 못 남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또 수시가 기다리고 있고 정시 학생들도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최대한 이따 설명을 들어보시면 꽤 괜찮은 많이 아주 훌륭한 그런 프로그램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1학년, 2학년, 3학년 어머님들 학교를 믿고 맡겨주셔서 더없이 감사하고 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영천에서 어느 학교 못지않게 지금 저희 학교가 굉장히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제가 공문을 받는데 도교육청에 각종 공모 사업이나 이런 사업들을 신청하는 공문에 우리 선생님들이 뒤에서 계시지만 거의 놓치지 않고 계속 신청을 해서 지금은 기본이 뭐 몇천씩 지금 돈이 내려고 있습니다. 같이 세대를 애쓰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오롯이 학생들한테 100% 돌아가도록 최대한 애를 쓰겠습니다. 뭐 나머지 내용들은 한번 쭉 보시고 이따 따로 소상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특히 영천적 최초로 고교 학점제, 그다음에 교육과정 강람회 5월 14일 예정이 돼 있고 1학년하고 2학년 이미 3월 9일과 16일 날 이미 했습니다만 만족도가 최상입니다. 고등학교에서 대학교를 어떻게 가야 될지 몰랐는데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너무나 만족하고 있다는. 그 다음에 진로진학 컨설팅 돈을 지금 몇 천씩 투자하고 있습니다. 생활교육부에 뭐 세부 능력 특기상, 세특하는 거 있지만 그런 걸 많이 적어야 나중에 이렇게 수시 모집에 교과 전형이든 학종이든 이렇게 갈 수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대학 전공 탐색해보 3월 말씀을 드렸고요. 마지막에 저희들이 얘기하는 것은 우리 공립학교이고 해서 소위 말하는 그 1, 2, 3등급, 1, 2등급이라는 상위인 엘리트 학생들만 타겟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물론이고 6등급 학생이 4등급이 될 수 있도록 모든 학생들에게 우리는 교육적인 혜택을 주기 위한 수월성 교육이라고 하죠. 엑셀런스 교육이 모든 학생들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 애쓰고 있으니까 학부형들 가정통신문이나 우리 학교 홈페이지나 방문해 보시고 좋은 말씀이나 이해가 가는 부분은 연락을 주시면 교장실도 좋습니다. 언제든 연락을 주시고 오락하시다가 들어오셔서 참관하셔도 좋습니다. 언제든 건의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토론해서 의논해서 하여튼 믿고 맡겨주신 우리 학생들 저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다 예쁘고 귀하고 그렇습니다. 최대한 학생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원하는 대학을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우리 선생들과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언제든 관심과 좋은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으로 반역하는 후계가 있겠습니다. 순서는 3학년, 2학년, 1학년 순으로 있겠습니다. 반역하는 후계는 공교 2023년 3월 1일자로 부임하신 김은주 교감 선생님께서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교감 김은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보시는 중에도 이렇게 학교에 관심을 가지시고 이렇게 학교 설명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학부모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저희를 신뢰해 주시는 만큼 우리 영천 요고는 전 선생님과 전 교직원이 합치면서 더욱더 영천 요고가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학부모님들께서 가장 관심 있어하는 담임선생님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3학년 1반 황재일 부장이시면서 담임선생님이십니다. 네, 황재일 부장입니다. 3학년 2반 조연기 선생님이십니다. 3학년 3반 박소빈 선생님이십니다. 3학년 4반 권태란 선생님이십니다. 다음은 2학년 담임 선생님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네, 2학년 1반 신공명 부장선생님이시면서 담임 선생님이십니다. 마스크 좀 벗어주시면 학부모님께서 네, 얼굴 이렇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학년 2반 명석현 선생님이십니다. 2학년 3반 유성경 선생님이십니다. 2학년 4반 김은경 선생님이십니다. 그리고 경례 다음은 1학년 담임선생님을 소개드리겠습니다. (1학년 1반) 이봄란아 선생님이십니다. 부장선생님이시면서 담임선생님이십니다. 1학년 2반 저현주 선생님이십니다. 1학년 3반 김희정 선생님이십니다. 1학년 4반 이규옥 선생님이십니다. 네, 다음으로 올해 2023학년도 특색사업 본교 사업을 설명드릴 교무부장 윤창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학교 설명을 못했었는데 올해는 조금 완화가 되고 해서 오셨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지금 학생들 일부가 한두 명씩 코로나 확진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희도 최대한 교육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방역에 신경을 쓰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셨으면 좋겠고, 저도 작년에 와서 1년을 근무를 하다 보니까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문에 있는 것 같습니다. 1학년 학부모님들은 처음 뵙는데 2학년 학부모님들께서 저를 좀 많이 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학교의 선생님들은 정말 최선을 다해주고 계십니다. 뒤에 가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하지만 저희가 늘 최고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최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저희는 언제나 학생들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면 부족한 점 또는 미흡한 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그걸 지금 도장 선생님, 교원 선생님이랑 저희 모든 선생님들께서 최대한 그런 부분을 상쇄시켜가면서 올해 한 해도 열심히 달려나가겠다라는 말씀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의 발전이 곧 학생의 발전이다 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교장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올해도 여러 가지 사업 신청을 많이 했습니다. 첫 번째로 경북 예비미래학교라고 해서 지금 영천 지역에 예비미래학교로 지정된 학교는 저희 학교 한 학교가 있습니다. 예비미래학교라고 해서 수업을 조금 더 학생 중심으로 수업을 하고 여러 가지 활동하는 데 지원을 하고자 1,200만 원
정부권의 지원을 받아서 밑에 보이는 뭐 통일 소강국이라든지 에듀테크 기반 활용 수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자율주제 국제교류 학교가 지정이 되었습니다. 금액은 300만 원이면 그렇게 크지 않을 수 있는데 아직 전 세계적으로는 코로나가 완전히 끝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원래 국제교류라고 하면 저희도 다른 나라 가고 다른 나라도 우리 학교 오고 이렇게 되는데 아직은 그거는 좀 무리다. 라고 해서 올해는 온라인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 온라인 다 끝나면 내년에 괜찮아지면 실제로 상호 방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은 좀 적지만 어쨌든 저희는 다른 학교에 지금 나라와 학교는 지정이 돼야 되는데 어쨌든 지정이 된다면 온라인으로 저희 교육 활동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따뜻한 행복학교, 행복교육 뭐 이렇게 부르는데 사업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만 학급 또는 교과 단위로도 신청을 할 수 있고 학교 전체 단위로도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여기 있듯이 학급 교과 동아리에서 13개나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각 담임 선생님, 교과 선생님들. 그래서 개당 100만 원 이렇게 지원을 받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인 학교로, 따뜻한 행복 학교로 자율탐구활동 또는 영특한 탐구활동을 운영을 할 수 있는 돈으로 1,500만 원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공문이 와서 확정 공문이 와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뭐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 학교만 한 건 아닙니다. 지금 찾아보니까 요 학급 지원은 영천에 있는 고등학교가 거의 대부분 신청을 하긴 했는데 저희가 압도적으로 숫자로는 많습니다. 그만큼 선생님들이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다는 점 좀 강조를 드리고 학교, 따뜻한 행복 학교도 지금 시내에 있는 고등학교는 다 신청을 했더라고요. 영천고, 영동고, 흥남, 서나 저희 다 신청을 했는데 저희만 1,500이고 다른 학교는 900, 1,000만 원 이렇게 신청을 했더라고요. 그만큼 저희는 일단은 학생들한테 많이 투자를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게 10년 정도가 돼야지 돌아온다는 굉장히 희귀한 체험활동인 이동천체 관측이 올해 또 선정이 되었습니다. 아까 소개드렸던 이제 부임하신 교감 선생님께서도 지구과학과시다 보니까 힘을 좀 쓰셨습니다. 전화해서 해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지금 10월 30일 일기가 괜찮으면 전화 저녁에 진행을 할 건데 저쯤 되면 아마 다시 공지가 갈 겁니다. 그래서 학부모님들도 오셔도 됩니다. 저도 다른 학교에서 한 적이 있는데 이게 그냥 별을 보는 것보다 달을 이렇게 만원경으로 해서 휴대폰으로도 이렇게 각도 잘 맞추면 찍을 수 있거든요. 인스타 홍보용으로 줄 겁니다. 혹시 시간이 되시면 저녁에 오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건 큰 거고요. 이제 세부적으로 저희가 어떻게 올해 활동을 하겠다라는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불태 이런 말이 있는데 3학년 학생들도 지금 이제 상담을 곧 하겠지만 많이 혼란스러워합니다. 이게 과연 내 길이 맞나? 1, 2학년 학생들은 더 합니다. 이게 뭔지. 특히 1학년들은 지금 한 달 정도 됐는데 교실에 앉아있는데 눈빛을 보면 내가 왜 여기 앉아있나 라는 생각을 아직도 조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학생들은 고민을 합니다. 저도 인문계고등학교 올해 14년째 근무를 하고 있지만 매번 학생들은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잘하고 못하는 게 무엇인지, 관심이 있는 게 무엇인지. 근데 저도 참 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답이야 이게 아니고요. 찾아가는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이렇게 편하게 어머님들 앞에서 또는 다른 학교에 강의를 가면 편하게 강의를 하지만 믿기시지 않으시겠지만 제가 대학교 다닐 때까지는 남들 앞에서 마이크 잡고 말하지 못했습니다. 얼굴 뻘개지고 이랬는데 어떤 선배님이 야, 너 교사 돼서 학생들 앞에서도 그렇게 말 못할래? 그러면 교사 어떻게 할래? 라는 말 듣고 그때부터 마이크 잡기 시작했는데 지금 이렇게 살지는 저도 몰랐거든요. 그래서 학생들도 끊임없이 뭔가를 찾고 노력을 하면 저는 이루어질 거라고 보는데 문제는 어떻게 찾고 어떤 방향으로 지도를 할 것인가 다 남아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찾아내서 저희는 지금 앞서 교장님 말씀하셨듯이 1, 2학년들 대상으로 3월 초에 진로 로드맵을 찾을 수 있는 사전검사를 이미 시작을 했습니다. 저도 여러 해 근무를 해봤지만 보통 진로검사보다는 지능검사 또는 성격검사를 3월 중순 말 또는 4월에 넘어가서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면 학생들이 초반에 막 내가 어떤 쪽으로 가야 되지, 어떤 과를 가야 되지, 앞에 있는 선생님들은 뭐 교과의 혜택은 어떻게 해줬고 동아리는 뭘 하고 자율에 뭘 하고 계속 얘기하는데 도대체 뭐 해야 되지?
그 부분이 굉장히 많았는데 올해는 그 부분을 좀 해소하고자 3월 초에 바로 이 검사를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검사 시행을 한 결과도 학생들한테 갔고 아마 1학년 학부모님들은 집에서 학생들이 얘기를 했지 않을까요? 그다음에 하루 종일 캠프도 하면서 좀 지원을 받는 그런 활동을 했고요. 그래서 이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저희가 전문 컨설턴트 상담도 붙었고 결과 지문 성과 피드백 제공을 하면서 3년간의 목표를 설정을 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목표가 다가 아닙니다. 끊임없이 바꿔가고 수정하고 확인하고 이런 결과를 거쳐야겠죠. 이거 다 한 다음에 동아리 편성을 했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제가 몇 학교를 돌아다니면서 입학하자마자 2학년들은 자기 동아리가 있어요. 3학년은 이제 3학년이 됐으니까 별도의 동아리를 보통 따로 편성을 하는데 2학년은 자기 동아리가 있으니까 그대로 가거든요. 대부분. 근데 1학년들은 뭐하지? 이 동아리가 뭐지? 이 동아리가 나한테 맞나? 중간에 동아리를 바꾸는 애들도 있고요. 2학년 가면서 또 동아리를 또 바꾸는 애들도 있어서 그걸 최대한 좀 막고자 3월 한 달 동안은 최대한 내 방향을 알고 가자. 그래서 동아리 편성이 지난주에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동아리 활동을 안 한다고 혹시나 집에서 징징댈 수도 있었는데 일부러 안 해준 게 아니고요. 최대한 너희한테 맞는 동아리를 하라라는 의도였습니다. 그뿐만 아니고 지금 공동교육과정 신청이 지지난주에 끝이 났고 저희도 운영을 하고요. 일부 학생들은 신청을 했는데 지금 저도 뭐 학년별로 특정 과목에 몇 명이 신청했는지는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작년보다는 신청자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되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지금 통일 수강업 같은 경우는 이번 주부터 시작을 했는데 대구대학교의 교수님을 지원을 받아서 이번 1학기는 철학과 공학 일반이라는 두 개 과목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1, 2, 3학년 학생들이 철학은 13명, 공학 일반 6명 정도 학생이 듣고 있고 2학기에는 좀 더 많은 과목을 개설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뭐 인공지능 수학이라든지 영어 과목인데 퍼블릭 스피킹 뭐 이런 과목, 프레젠테이션 관련된 과목들 뭐 이런 과목들을 조금 더 개설을 해서 수업 시간 중 그러니까 학교에서 나가기 전에 좀 들을 수 있도록 지금 기준은 수요일 7교시, 8교시에 들을 수 있도록 편성을 최대한 맞춰보고 있습니다. 근데 뭐 해주시는 교수님 시간이 안 맞으신다면 다른 시간으로 이동을 하긴 하지만 야간이나 주말에 하다 보니까 저희 학교 학생들이 그렇게 많이 신청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아예 집에 가기 전에 들어가 이런 의도로 바꿨다는 점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4월부터 이제 일어날 일들입니다. 일어날 일들인데 이 자율탐구 활동이라는 걸 할 겁니다. 다음 주 월요일 1교시에 제가 학생들한테 또 자율주제 탐구 활동이 무엇인지 설명하고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안내를 해줄 건데 이 자율탐구 활동은 이름 앞에 자율이 붙어 있는 거 보셔서 아실 수도 있겠지만 창의적 체험활동 영역이 자율, 동아리, 봉사, 진로 이렇게 크게 4가지 영역이 있는데 자율에 기록이 되는 영역입니다. 자율에 기록되는 영역은 각종 학교 행사, 의무 교육, 학부모의 활동 이런 것들인데 그런 걸로는 다른 학교에 비기니까 좀 그렇죠. 그래서 정말 요거는 학생들이 주제를 자율적으로 잡아서 1년 또는 1학기, 한 학기 정도 동안 진행을 해 나가는 겁니다. 이런 활동이 지속적으로 쌓여지면 그 학생들은 당연히 질이 높아질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런 것들을 운영하기 위해 지금 교실마다 이런 책들을 다 배치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이미 오라고. 그냥 해봐 하면 안 되니까 학교의 선생님들이 관리교사로 다 배칭이 될 거고요. 또는 이제 분야가 정해지고 나면 이 분야에 지금 하고 있는 학생들의 활동이 제대로 된 건지 잘못된 건 없는 건지 검증을 받아야 되니까 또 대구대학교는 지금 협약을 맺어서 계속 지속적으로 마무리되기 전에 2번 정도 관련된 교수님 또는 석박사 과정급에 있는 사람들한테 지도 조언을 받을 수 있는 것까지 지금 계획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최대한 좀 이런 쪽으로 혜택을 강조하도록 하는 게 다음 달부터 시작이 될 거고 학급별 자율활동도 있습니다. 이거는 담임 선생님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건데 이것 때문에 아까 전에 말씀드린 행복학급 사업을 담임 선생님들이 거의 다 신청을 해주신 겁니다. 그리고 요거 100만 원씩 다 진행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런 데서 아까 전에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이런 사업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최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나갈 것입니다.
그다음 5월부터인데 이제 여기서부터는 3학년 어머님들은 마음이 편해집니다. 이미 다 거쳐오신 거라서 뭐 저거야 그냥 하면 되지 뭐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특히 1학년 학부모님들께서는 이 부분이 많이 신경이 쓰이실 겁니다. 이제 4월부터 1차 과목 수요조사를 하고요. 이 수요조사 결과를 통해서 1학년 교육과정 편성표가 이제 조금 수정이 될 수 있습니다. 2학년, 3학년 과목을 좀 바꾼 다음에 5월 17일 아니면 19일인데 이때 교육과정 박람회가 저희 대강당에서 열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 교과 선생님들도 저희 교과에 대한 특성을 다 설명을 하는데 전교생에 대한 꼼꼼한 이제 코칭을 붙이기 위해서 외부 업체가 들어옵니다. 그 대표님이랑 저도 지금 계속 교류를 하면서 의견을 주고받고 있는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단순히 과목 선택만 딱딱딱딱 찍어주는 게 아니라 이런 계열을 가기 위해서는 이런 과목을 들으면 좋고 그와 연관된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자율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면 좋은지에 대한 전반적인 컨설팅을 한번 쑥 훑어가는 그런 걸 올해 할 예정이고요. 이 외에도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본교 교사에 대한 컨설팅은 또는 상담은 요구가 들어오면 시간 맞춰서 그대로 다 들어갑니다. 작년에 저만 해도 한 1, 2학년 다 합쳐서 60명 이상 상담을 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2, 3학년 저뿐만 아니라 담임 선생님들, 진로 진학 선생님들, 다른 선생님들 상담이 필요하다면 그 상담은 언제든지 계속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름방학, 저희 여름방학은 학설정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7월 20일 날 방학식을 합니다. 7월 20일 날 방학식을 하고 8월 16일 날 2학기 개학입니다. 한 달 정도 되는데요. 그 개학하고 나면 2학년은 2차, 3차 과목 선택이 되고 난 뒤에 9월까지 되면 최종 마감이 됩니다. 현재 2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는 3학년 선택 과목을 수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기간 중에 한 번 더 바꿀 기회를 줍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3단계에 걸친 과목 선택을 완료를 하는데 실제적으로 4번의 기회가 있는 겁니다. 2학년에 한 번 더 기회를 주니까 그런 식으로 참 단계에서 교육과정 완성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작년부터 저희가 시작한 영특한 탐구 활동입니다. 영천여고의 특별한 탐구 활동이라고 이름을 붙여봤는데 아시다시피 학생부에는 이제 학교 이름과 관련된 건 아무것도 못 적습니다. 저희 학교의 네이밍 중에 이수원, 두 개의 강과 산이 만나는 학교다 이수원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도 못 적게요 요즘에. 학교를 유추할 수 있는 무언가는 다 적지 마라. 뭐 이런 건데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합니다. 그럼 교화, 교표 다 없애라고. 그러니까 여고의 교화로 백합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뭐 백합제, 백합강, 백합원 이런 거 막 썼던 학교들 정말 많은데 지금 다 없앱니다. 그런 식으로 저희도 좀 티를 내고 싶지만 티를 못 내고 우리끼리라도 조금 특별하게 하자 해서 이름을 영특한 뭐 이렇게 붙였는데 작년에는 7월과 12월에 했는데 12월에 하다 보니까 너무 춥다 뭐 이런 의견이 있어서 올해는 7월과 10월에 이렇게 각각 1회씩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물론 진로와 관련된 활동 또는 관련된 학업과 관련된 활동도 있지만 가장 핵심적인 건 앞에 보시는 것처럼 각 교과 선생님들이 연합하거나 개별로 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1학기 같은 경우는 1, 2, 3학년 12개 학급을 다 돌리다 보니까 만든 프로그램이 22개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학급의 2배 정도 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학생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한 프로그램당 평균 10명에서 12명 정도의 학생이 붙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뭐 대학교 탐방도 가고 관련된 연구실 가서 탐험도 해보고 뭐 저는 또 지립받아 보니까 애들 데리고 바닷가 가서 해안지형, 하천지형 이런 것도 보고 오고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작년에 저희가 했던 활동들입니다. 여기가 울진에 해양 레포츠 센터가 있거든요. 깊이 5m쯤 되는 다이빙 룸입니다. 거기서 학생들이 다이빙 체험도 이렇게 하고요. 영어 골든벨 한다고 학생들이 영어와 관련 탐구랑 게임 만들어서 이렇게 진행을 하기도 했고 이게 안동에 있는 이육사문학관일 겁니다. 아마 그래서 역사문학 연계 기행을 찾아가고 이거는 영어로 신문을 만드는데 탐구를 그 전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 문제를 끄집어내서 탐구한 다음에 다시 신문을 만들어보는 그런 것들. 그다음에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학교 가서 실제 대학원생과 교수님과 실험을 하는 이런 장면이 되겠고요.
이건 7곡에 20권 가서 생태 체험 겸 생태 조화를 같이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미술관도 찾아갔고 진로 자신에 대한 캘리그라피도 만들었고 이렇게 굉장히 여러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고 올해도 당연히 더 다양한 활동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확보된 예산이 거의 2천만 원 정도 됩니다. 2천만 원 정도 해서 모자라면 더 땡겨올 예정입니다. 최대한 학생들이 활발하게 진행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 교육 환경과 관련해서 좀 짧게 설명을 드리면 이런 말씀 드리면 2, 3학년 학부모님들께서는 좀 마음이 아프실 수도 있고 그리고 1학년 학부모님들께서는 공사 때문에 걱정이 좀 되실 수 있겠지만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최대한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고 학교 교육 활동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그린스마트 미래학부 이게 조강부입니다. 저희 좀 이따가 좀 더 설명을 드리겠고요. 학부전용부장은 올해 하려고 했는데 이제 큰 공사가 있다 보니까 2개 공사를 한 번에 하면 안전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일단 연기가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1학년들이 졸업할 때쯤 아마 학부장이 만들어질 걸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메타버스 시스템은 2천만 원 신청을 해놨는데 아직 된다 안 된다 얘기를 안 해서 하여튼 되기만 하면 무조건 할 겁니다. 해가지고 학생들이 여러 가지 오프라인으로 한 활동을 다시 온라인으로 넘기고 온라인에서 다시 그걸 추후 지도를 해서 다시 오프라인으로 연계 강화하는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는 이게 이제 컬러로 된 사진입니다. 저희 조광도인데요. 이거는 뭐 짧게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관이 있고 이제 후관동 저희 지금 요 옆에 있는 건데 다 헐어버리고 새로 짓고요. 본관 중앙이랑 연결을 시키는 그래서 크게 보면 H자 형태로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뒤에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지금 임시교실, 그 모듈러 교실이라는 게 올해 여름에 운동장에 이렇게 편성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조망권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실사조사를 해서 전혀 학생들에게 2, 3학년 학생들뿐만 아니라 1학년 학생들도 다 피해가 가지 않도록 그렇게 배치를 했고요. 혹시나 궁금하시면 저 하양 넘어가는 길에 금호 초등학교가 있는데 제가 그쪽으로 출근을 하거든요. 금호 초등학교가 며칠 전에 모듈러 교실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치 공사를 한창 하고 있거든요. 그거랑 아마 똑같은 걸 겁니다. 혹시나 오늘 가시는 길에 저쪽으로 가시면 이거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굉장히 좋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저희 특징이 여기가 오픈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오픈되어 있는 뒤쪽으로 자연과 소통할 수 있는 환경이 되고요. 보시다시피 이제 통유리가 1층에는 거의 대부분 유리로 해서 오픈감을 주고 여기가 소강관입니다. 이걸 없앤 다음에 공간에 붙여서 전면 유리로 생긴 시청각실을 따로 만들 예정입니다. 그래서 1학년 학생들이 3학년이 되면 아마 이런 건물을 쓸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 만들 예정이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소강관 전면 앞면은 유리로 되어서 이렇게 앞쪽에 있는 정원과 소통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 예정입니다. 그리고 기숙사인데요. 그 왼쪽 사진은 계획상 사진이고 실제 방은 저도 만들어 가봤습니다. 제가 기억하면 큰일 나죠. 네. 제가 우리 학교에 웬만한 곳은 제가 다 다녀봤는데 딱 한 군데에 기숙사 방을 못 들어가봤습니다. 지금도 뭐 그렇죠. 그래서 제가 함부로 들어가면 안 돼서 요거는 아마 학생들한테 기숙사 생활하는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더 좋을 것 같고 나머지 요 4개는 실제 지금 완비된 기숙사 내부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희 여기가 각 층 중앙에 있는 초계 공간입니다. 거의 카페처럼 생겼죠. 그 다음에 이렇게 등도 다 있고 위에도 이게 지금 사진이 좀 작아서 그런데 위에도 막혀져 있는 게 아니고 카페가 보시면 이렇게 뚫려져서 철제로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식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네, 좋고요. 그다음에 이런 작업실 6인 독서 책상이 들어간 이런 작업 공간이 1층과 4층 해서 총 90개 책상이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 기숙사 학생 정원이 52명이기 때문에 여유 공간이 좀 있어서 오늘 이제 학부모님들 상담을 하셔야 되니까 지금 교실에서 애들이 작업을 못 하거든요. 갑니다. 여기로 가서 작업을 합니다. 또 3학년 2학기가 되면 이제 집중적으로 수능 공부를 해야 되는 그런 친구들이 생기면 또 저런 공간으로 가서 이동을 할 거고 다른 학생들도 평소에 여기를 좀 쓰면 좋겠다라는 게 있는데 일단 1학기 때는 습관을 잡고 선생님들과 자주 상담을 좀 하다 보니까 교실에서 지금 일단
작업을 하고 있고 나중에 이제 학생들의 의견이라든지 이런 걸 모아가지고 필요하다면 이런 공간으로 가서 작업을 할지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에 보시는 요거는 소규모 스터디룸입니다. 그래서 6명이 앉아가거나 이렇게 바닥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스터디를 할 수 있는 공간도 각 층마다 2층, 3층마다 다 만들어 놓은 상황입니다. 자, 요게 이제 급식부인데요. 급식부 앞면이 여기 폴딩도어입니다. 날 좋으면 열립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날이 점점 풀리고 있어서 아마 조금만 더 날이 좋아지면 오픈해서 그냥 밖에서 밥을 먹을 수 있는 그런 폴딩으로 되어 있는 식이고요. 안에 들어가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자도 다 바꿨습니다. 솔직히 제가 작년에 왔을 때 급식실 보고 조금 놀랐거든요. 네, 의자가 이렇게 막 그랬는데 이제 자동형 이렇게 뺐다가 놓으면 알아서 딱 들어가거든요. 그런 의자.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학생들이 힐링을 위해 나무도 이렇게 가짜 나무도 좀 심어놨고요. 그 다음에 인테리어도 진짜 깔끔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공전의 히트가 요건데요. 요게 이렇게 숟가락이나 젓가락 빼다 보면 다이잖아요. 다른 데를 이렇게 가릴 수 있으니까 저기 위에 센서 부분에 손을 이렇게 쏙 지나가면 숟가락 한 개, 젓가락 2개가 튀어 나옵니다. 이미 소독이 다 된, 열탕 소독이 다 된 걸 저 급식소에 종사자분들이 차곡차곡 쌓아놓고 그 카트 끼우듯이 딱 끼우면 딱 하면 탁탁 나오고 그걸 들고 갑니다. 학생들이 처음에 보고 계속 해가지고 영양하고 한 번만 하라고 그래서 지금은 자연스럽게 가고 쓱 해가지고 이렇게 가고요. 며칠 전에 영천 지역의 관내 교장 선생님께서 저희 학교에서 협의를 가졌는데 이거 보고 다 사진 찍고 이거 도대체 얼마냐고. 그래서 아마 다른 학교도 이제 곧 생기지 않을까. 이게 굉장히 위생적이기도 하고 편리하기도 하고 학생들도 좋아하고 그래서 밥은 물론이거니와 환경과 이제 그런 건강까지 저희가 신경을 쓰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요거는 뭐 작년부터 있어 왔던 건데요. 저희 공간 2층, 3층 끝부분에 이렇게 쉼터를 두고 있고요. 그래서 쉬는 시간에 보면 여기에 이렇게 편안하게 이렇게 펼쳐 있는 애들이 가끔씩 보이고요. 또 시험 기간 되면 여기에 앉아가지고 서로 문제 가르쳐주고 뭐 이런 식으로도 합니다. 야자 할 때 보면 꼭 여기에 저 창가에 앉아가지고 저기서만 자습을 하는 애가 또 있어요. 가서 왜 여기 있니? 그러니까 적당히 서느라고요. 불빛도 위에서 딱 떨어지고요. 조용하니 더 좋아요. 라고 하는 애들도 있더라고요. 여기도 학생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공간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특수한 저희 학교에 올해 해야 되는 상황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세히 설명을 드리자면 계속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 또 너무 길어지면 뒤에 담임 선생님들 만나는 시간이 너무 제가 잡아먹으면 안 되니까 크게 설명을 드렸고요. 최대한 저희 학교에서 하는 것들을 홈페이지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문자라든지 이런 것 통해서 최대한 필요한 부분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제가 녹화를 위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혹시나 뭐 궁금하신 부분은 저희 학교 유튜브에 올려놓고 학교 홈페이지 팝업으로 올려둘 테니까 보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학생들 안내하는 것 중에서도 일부도 제가 필요하다면 다 녹화를 해가지고 유튜브에 올릴 예정입니다. 작년부터 유튜브 좀 썼기 때문에 그런 것들 틈틈이 계속 안내를 드릴 거니까 좋게 봐주시고 혹시나 좀 불편하다, 뭔가 좀 아쉽다 라고 하면 너무 이렇게 뭐라 하시지 말고 웃으면서 서로 웃으면서 좀 이렇게 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라고 서로 의견을 주고 받으면서 영천여고가 다시 옛날 영천여고처럼 지역에 성을 떨칠 수 있는 학교로 거듭나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 저희도 열심히 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